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혁신지원 사업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산학협력 혁신 파트인 BIS 7번, 8번 그리고 기타 혁신 파트인 BIS 9번, 10번에 대해서 올해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IS 7번 산학협력 친화형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세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나 산업체,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기획을 하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세부 사업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대학 중장기발전 계획과 이와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트러스트 콜라보라는 중장 T, 즉 스마트라는 4대 전략 중에 T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추진 배경을 보시면 저희가 혁신사업 이전에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참여기관, 즉 실제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기관이 주변 산업체나 학과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혁신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T밴드라는 즉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소, 그리고 산업체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을 실제 네트워크에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는, 즉 정책이나 어떤 협업 성과들을 도출해내도록 이번 혁신 사업에서 기획을 해서 변화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실효성입니다. 단순한 간담회나 회의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그걸 통해서 협업 성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이번 혁신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가족회사 관리 체계 부분입니다. 가족회사를 저희가 예전 산학협력단이 이제 실제 운영되면서부터 가족회사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러 가지 산학협력 성과를 내왔는데, 가족회사에 대한 양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다고 보고, 이제 조금 더 산학협력의 질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이제 이번에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혁신지원 사업으로 이제 기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이제 1차 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2차 년도에서는 산업 관련 협업 정책 발굴 및 협업 체계 강화, 즉 작년 1차 년도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을 이제 이런 산학협력 네트워크, T밴드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게 1차 년도고요. 2차 년도에서는 실제 여러 회의나 또는 각 기관과의 실제 정책 공유를 통해서 협업 성과들을 도출해내는 게 2차 년도의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년도 때 저희가 가족회사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2차 년도에서는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가족회사들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차 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세부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요, 저희가 기획했던 게 지역 기반 산학협력 네트워크 관리 운영 고도화입니다. 주로 가족회사와 산학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퀄리티 디스커버리에서 우수 가족회사 발굴. 자, 저희가 단순한 그냥 가족회사를 발굴하고 협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해당 산업체의 유형에 따라서 즉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 연계형, 산학교육 연계형, 기술 지원 연계형 4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각 산업체의 요구나 특성에 따라서 4가지 분류 중에 하나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매칭된 산업체와 산업체 요구에 따른 혁신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참여를 홍보나 또는 지원을 강화해서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회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했던 부분들을 올해 내부적으로 개선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회사, 이런 4가지 유형별 가족회사에 대한 각 유형별 등급관리와 가족회사, 우수 가족회사를 선정을 해서
해당 산학협력 성과들을 다른 가족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 오늘 하는 산학협력 성과 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워크숍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T밴드라는 네트워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정책 개발이나 협업 사항들을 발굴해서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들, 협업 부분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 운영 및 우수 성과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유형별 우수 가족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추후에 가족회사나 지자체와 이 성과들을 공유를 하기 위한 가족회사들, 우수 가족회사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성서병원이 취업 연계형으로 3년간 취업자가 한 49명 정도, 상당히 취업이 많이 된 업체고요. 그 다음에 산학교육 연계형은 주로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교원, 실제 그 정규 수업이나 비정규 수업에 참여한 부분들, 산업체 특강, 뭐 각종 학과에 대한 위원회 활동들, 그리고 캡슨 디자인을 통해서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기술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우수 가족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브리푸드라는 회사가 됐고요. 현장 실습 연계형은 현장 실습을 적극적으로 많이 한 회사, 즉 줄 ENG라고 이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3년간 현장 실습 7건에 총 12명이 참여했고요. 현장 실습 취업 연계가 실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취업된 게 이제 1명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지원 연계형으로는 산학 공동 기술 개발이나 기술 지도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해서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대학 공동 기자재를 활용한 실적이 우수한 피지컴텍이라는 회사가 우수 가족 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신규 가족 회사 발굴을 한 28건 정도 실제 협약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건 정도 현재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협약이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2월 안으로 해당 가족회사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1차 년도에 개발했던 가족회사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넷.ac.ac.kr로 이렇게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앱으로 이제 개발해서 실제 PC로 볼 수도 있고 모바일로 볼 수도 있도록 가족회사나 지역 산업체들이 실제 가족회사 신청 뭐 관련된 지원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가족회사별로 각 학과별 책임 교수제 1대1로 책임 교수를 배당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따라서 가족회사 산학협력 만족도가 79.1점, 그리고 가족회사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가 79.9점으로 작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결과를 봤습니다. 자, 다음은 산학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T밴드라는 지역 산학 관련 네트워크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면 대학, 지자체, 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청, 가족회사, 산업체, 연구소, 타대학 등 이런 다양한 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저희가 2020년 11월 5일 조금 원래대로 하면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차 회의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사전에 회의 전에 각 기관들과 협업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와 같은 협업 사항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11월 5일 날 첫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과는 저희 그 취업 담당자들과 각 대학들 3개 대학이 간담회를 공동 운영을 해서 해당 그 교직원들 그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동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재학생 대상 진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그 진로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상공회의소 쪽에서 제공을 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일부 선발을 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결과를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식품하고 의약품 쪽에 있는 의약품질 분석과와 협업을 해서 전공용 강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11월 정도, 11월 말 12월 초에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일단 기획까지 하고 내년에 즉 2021년에 실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업 성과를 냈고요. 안동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들과 같은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이제 공유를 해서 각 학과나 학생들에게 해당 기업들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실적들을 냈습니다. 안동시와 경북도청은 이제 경북 청년 정책을 공유를 하고 이 부분 경북에서 받을 수 있는 저희 대학생들, 재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시도 내 우수 기업 툴들을 같이 공유해서 각 학과에 안내를 했고요. 자, 그다음 경북 청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하인드 10번에 보면 전공기반 지역사회 봉사단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이제 코로나로 좀 위축됐던 이런 전공기반 지역사회 봉사를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성과를 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이제 2019년, 2020년 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별 성과 지표들, 즉 하나경영 네트워크 운영 실적, 지금 2월 말에 한 번 더 티밴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2회고, 그다음 가족회사 프로그램 참여율이 지금 59% 정도, 그다음에 아직 최종적으로 산출이 안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회사 만족도가 79.1, 그리고 학생 만족도가 68.8 정도로 도출해냈습니다. 자, 따라서 BIS 7번에서는 중점 협약형 가족회사 발굴 운영으로 저희 이런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족회사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방향 산업협력 활동에 대한 수준이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가족회사 대상으로 조금 더 다양한 좀 맞춤형으로 산업협력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거기에 따른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업협력 성과, 단순한 학과 기반이나 산업체 몇 개 산업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제 각 정책 발굴이나 또는 다양한 산업협력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밴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회의가 아닌 이런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혁신 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가 또는 실제로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과들, 실질적인 성과들을 티밴드를 통해서 도출해내는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BIS 7번에서는 저희가 협업 중심의 지역 산업 간 협력 체계를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BIS 8번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저희 각 대학에서는 현장 실습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와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BIS 8번에서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자, 개요를 보시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스마트 중에서 T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전 특성화 사업에서 보면 특히나 현장 실습이나 또 이제 저학년 대상 산업체 인턴십이 학생 만족도도 높고 또 거기에 따른 요구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혁신 사업에서 변화를 주었고요. 저학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산업체로 실제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산업체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이전보다 확대를 하고 제도화를 실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한 성과, 즉 이수율이나 연계 취업률 부분들을 이번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과 지표로 관리를 해서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서는 저희 그 두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 학생 산업체 연계 관리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실제 현장 실습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모듈형 현장 실습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2차 년도 올해는 산업체와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들 제도화를 통해서 좀 더 그 운영 부분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1차 년도에는 단순한 체계 구축이라고 보면 2차 년도에서는 학과별로 스마트 모듈형 현장실습 체계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현장실습 매뉴얼을 2차 년도에 각 학과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각 세부 프로그램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산업체 인턴십, 하나는 현장실습 쪽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실제 제도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상이 2년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3, 4년제 같은 경우에는 2학년으로 해서 저학년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과 비슷한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개정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참여 산업체나 발굴 협약을 통해서 산업체를 확보한 후에 학생에게 홍보하고 신청자를 받은 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끝나고 나서 인턴십 평가를 결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도나 실제 참여 학생들의 경쟁률이 되게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근데 코로나19로 이 부분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확대해서 3차 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 중에 두 번째는 현장 실습인데요. 저희가 현장 실습 체계를 각 학과의 직무에 따라서 스펙 강화형, 메디컬 역량 강화형, 도제형, 채무 강화 네 가지로 이렇게 모듈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T는 저희가 현장 실처 순회지도, 방문 지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모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와 같은 4개의 모듈화된 각 학과별 직무 매뉴얼, 현장 실습 직무 매뉴얼을 이제 올해 개발했습니다. 자, 그 운영 성과를 보시면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인턴십 제도화 운영 지침을 제정했고요. 2차 년도에는 실제 워낙 그 학과별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산업체 인턴십에 대한 선발 기준을 지침 쪽에서 개정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1차 년도에 저희가 11개 학과 26개 기관 참여로 학과나 기관 참여가 되게 확대가 됐는데, 올해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이런 부분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나 학생들을 확보를 해서 3차 년도 때는 그 부분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저학년 대상 산업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체험형 산업체 인턴십을 제도화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번 혁신 사업의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올해 2차 년도에 직무 특화 스마트 모듈 현장 직무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차 년도 때부터 교육 과정이 역량 기반으로 개편이 되면서 현장 실습도 역량 기반으로 다시 해당 실습 내용들을 매뉴얼화 시키고자 하는 게 2차 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서는 각 모듈별 체계를 잡았고요. 2차 년도에서는 학과별 직무 매뉴얼, 현장 실습 직무 매뉴얼을 역량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실제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에 사전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실제 실습을 나갔을 때도 해당
그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내용이 실제 학과의 역량과 어떤 매칭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습 내용인지를 직무 매뉴얼에 담아서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마 4차년도부터는 이 직무 매뉴얼이 학생들 현장 실습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올해 그 현장 실습 운영한 부분입니다. 이건 사전 사후 교육들인 부분이고요. 실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내 실습이나 아니면은 현장 실습, 실제 산업체로만 현장 실습이 많이 축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장 실습 산업체 만족도는 한 4.3 정도, 4.5점 기준, 현장 실습 학생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4.4점을 이루는 성과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실습 끝나고 나서 이와 같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실습 수기 공모전을 개최를 했고, 그 공모전을 통한 우수작들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해당 타 대학과 이와 같은 성과들을 공유를 해서 저희가 이 현장 실습에 대한 성과 부분들이 우수성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인턴십은 성과지표 내에서 코로나19로 저희가 미실시해서 올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성과지표들은 저희가 올해 처음 계획했던 거 이상으로 다 달성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 현장에서 이수율 자체가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중에 취소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이외에는 저희가 요구한 성과지표도 다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BIS 8번에서는 산업체 현장 교육인 인턴십과 현장 실습에 대한 체계 구축과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인턴십 쪽에서는 제도화와 실제 체계화 쪽 산업체 인턴십을 저학년 대상으로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실 쪽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변화되면서 현장 실습도 해당 실습 내용들을 역량과 매칭하는 그런 직무 매뉴얼 개발이 실제 이 혁신 사업의 주 성과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저희 성과를 통해서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BIS 8번의 목표를 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BIS 9번과 10번인데요. 글로벌 역량 혁신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라는 기타 혁신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BIS 9번과 10번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운영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성과 도출 기획했던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축소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BIS 9번에 대한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전에 있던 그 국제 교류원을 국제 교류처로 혁신 사업 1차년도에 승급시키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국제 교류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 부분이나 뭐 유학생 지원 쪽,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글로벌 역량 강화들이 이 BIS 9번에서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이라는 재학생 대상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19년, 20년 연속으로 저희가 해외 어떤 현장 실습이나 아니면 해외 취업 지원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2020년도는 축소해서 어학교육, 첫 번째는 어학교육, 두 번째는 해외 취업 정책 설명회를 처음 2차년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글로벌 첫 번째 그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축소해서 어학교육 부분들을 했는데요. 원래는 어학교육을 단계별로 실행을 해서 해외 현장 실습까지 보내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인데, 즉 글로벌 스타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 단계 프리스타 프로그램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운영을 해서 그 학생들이 42명 정도 2학기에 운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단계별 전공별 해외 취업 정책 설명회를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긴 한데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총 3회를 저학년 대상, 그 다음에 이제 학과별로 그리고 모의고사 면접이나 실제 실전에 대한 해외 취업 실전의 부분들로 운영을 해서 총 3회를 운영을 했고요. 학생들 참여가 실제 온라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BIS 9번 글로벌 역량 부분은 이제 프리스타 프로그램, 즉 어학교육 프로그램과 단계별 맞춤형 해외 취업 정책 설명회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리스타 프로그램은 올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할지는 좀 미정이긴 한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했던 해외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일단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할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계별 맞춤형 해외 취업 정책 설명회는 저희가 이제 저학년 때부터 졸업 시즌까지 해외 취업에 대한 지원들을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3차년도에서는 이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하고 조금 더 체계화시킬 예정입니다. 자, BIS 10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역사회 협력 기호로 저희가 저희 안동과학대와 이제 지자체,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전공 기반으로 연계를 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 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그 학과별로 학생 개인별로 했던 그런 봉사들을 조금 더 전공과 매칭해서 전공 역량도 향상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각 협단체나 또는 필요한 부분 봉사가 필요한 곳에 좀 더 쉽게 학생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BIS 10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1차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그 학생들 참여가 쉽지 않았고요. 일단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나 또 실제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저희가 전공 기반 지역사회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을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학과를 통해서 봉사단을 구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전공별로 실제 봉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봉사 기관들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2차년도에 됐고요. 일단 그 이외에도 사회 소수계층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그 언론 보도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총 10개 학과가 봉사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총 399명의 학생들이 참여 신청을 해서 봉사단을 구축을 했고 그렇지만 아쉽게도 올해 코로나19로 실제 식품영양과와 호텔조리과 2개 학과만 실제 운영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코로나19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각 학과별로 봉사할 수 있는 실제 기관이나 봉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단에서 그 부분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는 2개 학과에서 경북 지적 발달 장애인 협회와 식품영양과에서 이제 저희 음식을 만들어 보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올해 시행을 했고요. 안동성자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호텔조리과에서 음식을 실제 만들어서 음식 봉사를 할 수 있는 2가지 봉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개 기관 모두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좀 많이 참여를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와 같은
협약처들과 조금 더 협력을 더 강화해서 봉사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협력기관 발굴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협력기관들과 이 봉사 관련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이번 혁신사업을 통해서 단순한 개인들이나 학과 기반의 봉사 시스템을 전공 기반의 봉사 활동들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공 기반 지역사회 봉사단을 구축을 하고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반 봉사 협력 체계 구축, 즉 저희가 할 수 있는 학과 단위의 봉사 그 기관이나 또는 필요한 곳을 학과에서 그 관리를 하지 않고 사업단 자체 내에서 이와 같은 지역 기반 봉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좀 더 원활한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대학 브랜드 가치 상승을 목표로 BIS 10번을 운영을 해왔고 이제 3차년도 마지막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BIS 7번부터 10번까지 4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